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고 계신가요? 만약 13살 중학교 아이들이 세상의 수많은 직업 세계를 배우고 나에게 어떤 직업이 잘 맞는지 적성 검사도 하고 학생이 앞으로 자기가 가야 할 그런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다면 그리고 18살이 되어서 독립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일까지 하면서 돈 벌고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간다면 아마 대다수 부모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학생들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두 아들들을 중고등학교에 보내면서 너무도 좋은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교육의 그런 시스템 과정을 보면서 한국도 이런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도입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네덜란드에 살 때 그 네덜란드에 아는 지인들이 저에게 한국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상황을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아직도 인문계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진학이 한 80% 정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나라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그 많은 아이들이 다 대학 간단 말이야? 이렇게 좀 놀라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사실 네덜란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양한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요. 그런데 실제 인문계 중고등학교 진학률은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여기는 진짜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 부모들이, 네덜란드 지인들이 저에게 한국 아이들이 80%가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간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부는 뭐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의 한 5, 60%는 그러니까 직업 중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찍부터 뭐 장사하는 거라든지 또 뭐 기계 만지는 거, 뭐 보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농축산업 이런 관련된 일을 아주 일찍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 20, 30% 학생들은 인문계나 직업 학교가 아닌 어떤 그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로 가는 거죠. 네덜란드는 중학교와 이렇게 고등학교가 합해져 있거든요. 중고등학교 안에 그러니까 저학년과 고학년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게 마치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구분되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인문계 중고등학교 진학률은 20%, 나머지 80%는 상중하 직업 중고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이처럼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들 중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가는 대학도 당연히 20% 인문계 아이들이 가는 그 학문 중심 연구 대학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80% 아이들은 실무 중심 대학이나 그런 어떤 또 더 낮은 어떤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더 자세한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그 어떤 입학 과정이나 학생들은 그런 수업에 관련된 영상은 네덜란드 13살부터 미래의 일자리 준비한다는 제 동영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정반대죠. 한국은 중학교는 100%가 인문계고 고등학교는 80%가 인문계고 한 20% 정도가 특성화고 그러니까 직업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같은 중고등학교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80%가 인문계 중고등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 대다수가 대학 입학에 목표가 있다는 거죠. 대학 입학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4년제 일반 대학으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 경쟁률은 특별히 대학 서열에 발맞추어서 어마어마하게 과열 경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대학을 나오면 일자리가 없고 또 많은 청년 자신들이 공부해온 곳에 허탈감에 빠져서 정말 학생들은 청년들은 청년들은 힘들고 부모들은 부모들 나름대로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그렇게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걸 보면 부모들은 정말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게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네덜란드는 왜 그런 중고등학교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사회의 일자리 구조를 보고 사회 일자리 현실에 맞게 일찍부터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그 사회 한 구성으로 일하는 인재를 쉽게 말하자면 키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사회 일자리 구조도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피라미드 구조는 이 저층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위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학 졸업자가 80%나 되다 보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상 상층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수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갈 곳이 없는 취업난을 겪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많은 회사가 대표를 비롯해서 경영관리직, 행정직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에 반해서 어때요? 공장이나 회사에서 실제 일하는 그 노동 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현재 회사의 구조잖아요. 뭐 이게 큰 대기업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병원이나 법원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을 보조하는 보조 간호 인력이나 물리치료 뭐 엑스레이 어마어마한 다양한 보조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법원도 마찬가지죠. 판검사가 있으면 판검사 밑에서 그 보조하는 인력들이 수많은 인력들이 받쳐줘야 판사 검사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인력 구조를 네덜란드는 미리 생각해서 바로 그 중하위, 그러니까 상중하의 밑에 그 인력들을 다양하게 어릴 때부터 만들어 간다는 게 네덜란드 교육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를 들면 중학교 교사 아니면 언론인, 우리는 뭐 대학을 나와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네덜란드도 물론 대학을 나오지만 그 대학 네덜란드는 하베오라고 실무 중심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론보다는 실무를 더 많이 배우는 대학에 가면 그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려고 할 때 중고등학교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과 많이 접촉해보고 인턴십을 통해서 더 많이 학생들과 접촉하면서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친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 교육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언론인도 마찬가지죠. 언론인도 실제 언론인의 어떤 지식, 이론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 방송국에 들어가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려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비오 실무 중심 대학에 가서 수많은 실무 중심 관련된 일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은 현장에서 빠르게 일에 적응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언론사에서 강주 MBC라는 곳에서 기자로서 12년 일했지만 처음에 저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실습하고 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또 그런 예산을 엄청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덜란드는 이 실무 중심 교육에서 엄청난 실제적인 일을 배우기 때문에 졸업하면 학생들이 많은 수습 기간이 없이 바로 일자리에 뛰어들 수 있는 또 그러한 장점도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지난해 9월에 어떤 학원을 찾아갔어요. 프리미어나 에펙이나 이런 그 포토샵을 배우려고 갔는데 거기서 갔더니 대졸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물론 그중에는 유튜브를 하려고 오는 사람도 소수 있었지만 대다수는 이 유튜브 영상 기술을 공부를 해서 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게 되면서 유튜브 영상 편집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대학에서 자기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유튜브 영상을 또 따로 배워서 이걸 가지고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의 그런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어요. 어디 그 학원뿐인가요? 요즘 수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각종 자격증을 따는 학원에 엄청 많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 낭비잖아요. 이제 한국도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급변하고 있는 이 사회 현실에 맞게 새로운 직업군이 막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학교 때부터 좀 더 일찍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찾아 나서도록 학교도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학교가 다양화돼야 되고 또 교육 과정도 과감한 개편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교육이 13살, 14살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정말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덜란드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아주 일찍
직업 세계를 배우고 전문대학 졸업하면 또 전문가 못지않게 자기 분야의 실무 능력을 익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네덜란드는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일찍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기술 분야, 농수산 분야에 뭐 또 보건 분야 이런 모든 분야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프라이드, 자신감,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일만큼에 있어서는 자기가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자신하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의 어떤 무역이나 경영은 전 세계적으로 참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농업기술에 있어 스마트팜은 네덜란드가 최고로 알려지면서 한국도 요즘에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 단체, 지자체들이 네덜란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것들을 배우려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뛰어난 이유가 어릴 때부터 일찍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 교육을 시키는 것이 기본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아이들에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등교육 개편안이 정말 시급히 요구되고요. 그와 아울러서 꼭 대학을 나와야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사실 대학을 가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대학은 내가 가야 할 일자를 향해서 공부하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온 직업세계와 관련된 대학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한국의 대다수 부모들은 그동안 자녀들이 대학 나와서 화이트 칼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시대는 달라졌거든요. 학부모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정말 잘하는 일을 어릴 때부터 빨리 알고 그 길을 가도록 준비하고 도와주는 게 부모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이게 직업중고등학교 교장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교장이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은 공부를 아주 좋아해서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여자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머리 만지는 걸 좋아해서 미용 기술을 배우려고 중고등학교를 갔는데 이 미용 기술은 네덜란드에서 중고등학교 그 직업중고등학교에서 약간 낮은 과정에 있는데 자기는 그 아이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엄마 출근할 때 머리도 많이 만져주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머리를 예쁘게 하려면 미장원이 가야 돼요. 헤어샵이 요즘 얼마나 중요하냐 이러면서 직업엔 기촌이 없다. 자기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너무너무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에 참 공감을 했거든요. 이제 한국도 중고등학교 교육의 큰 개편과 함께 또 바뀌어야 할 곳이 있는데 바로 대학이에요. 이 대학도 이제는 자구책이 하나로 대학 자체의 특성화가 아주 시급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대학의 특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